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감춰진 모모,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 1930년대 폭우가 내린 어느 날 미국 뉴올리언스의 한 공동묘지 묘비에 그대로 명중한 벼락. 난데없이 떨어진 벼락에 묘비 하나가 깨져버리고 마는데요. 쪼개진 묘비에 적힌 그 이름, 델핀 라로리. 1849년 12월 7일 사망. 자, 저 라로리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겠네요. 묘비의 주인 델핀 라로리는 막대한 부와 뛰어난 미모로 1830년대 사교계를 주름잡은 것은 물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심성까지 겸비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2번의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3번째 남편과 결혼했고요. 뉴올리언스 중심가에 위치한 대저택 라로리 하우스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화재가 발생. 다행히 불길은 잡혔지만 라로리 부인의 행방은 묘연했는데요. 그런데 집 다락방에서 소방관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저게 뭐지? 실신 아니야? 쇠사슬에 몸이 묶인 채 불에 타 죽은 노예들의 시신 7구가 발견. 그리고 주변에선 각종 고문 도구들까지 발견됐는데요. 헐. 뭐 집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 부인이 사라진 거랑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가해자야, 피해자야? 이 천사 같았던 라로리 부인은 사실 뭐야? 또. 대체 왜 이렇게 외박을 하는 거야?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외박할 때마다 분풀이를 하려고 노예들을 학대. 그 학대가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다락방으로 오라는 부인의 명령에 먼저 목숨을 끊은 노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집에 화재가 발생하자 라로리 부인은 자신의 만행을 들킬세라 재빨리 도주. 다락방에 감금돼 있던 죄 없는 노예들만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안 꺼내준 거야? 노예들 엄청 불쌍하다. 그냥 타 죽은 거잖아, 못 나가고. 그런데 화재 이후 그녀의 집에선 각종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 쇠사슬이 바닥에 찍히는 소리, 텅 빈 집안에서 들리는 사람의 비명까지. 때문에 라로리 하우스에서 5년 이상 버틴 사람은 없었고요. 이곳에 살던 사람들에겐 깨름칙한 일이 계속되고 급기야 그녀의 묘비가 벼락을 맞고 쪼개지자 사람들은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 아니야? 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죽어서라도 좀 벌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 살아서 벌을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2007년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라로리 하우스를 구입하며 또다시 화제가 됐지만 그는 불과 2년 만에 파산. 아이고.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계속되는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왜 샀대 그걸? 정말 라로리 하우스에선 억울한 원혼들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모모들. 체코 보헤미아 지방의 작은 마을 루코바에 위치한 세인트 조지 교회. 약 700년간 자리를 지킨 이 교회는 일부 현지인들 사이에선 불길함의 상징으로 통한다는데요. 교회가? 아니 교회가 불길한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부분 불길함을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스러운 곳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1796년 교회에 큰 화재가 발생. 건물 대부분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1968년 교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던 도중 돌연 천장과 지붕 일부가 붕괴. 아이고. 이 교회는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유령을 받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흉흉한 소문들과 함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교회는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자, 그렇게 버려진 교회.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다시 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제는 그 교회를 지키며 밤이고 낮이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32명의 독실한 신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신도들은 안 무섭나? 흰 천으로 얼굴을 푹 가린 채 미동 없는 신도들. 사실 진짜 사람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일명 유령 신도들인데요. 이 유령 신도들의 기도가 세인트 조지 교회에 깃든 저주를 막아준 때문일까요? 신도들의 동상이 놓인 이후 유령 신도들이 기도를 하는 기묘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요.
전 세계 신도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가 된 겁니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저렇게 예배도 저거 그냥 놔둬놓고 그냥 사이에서 봐요. 그냥 두네요. 저 32명은 그냥 두네. 유령 신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유령들의 교회. 하지만 그곳에 간다면 혹시 뒤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진다 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아직 유령이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5위를 공개합니다. 프로레슬링 선수 가족에게 깃든 저주. 자, 미국의 인기 프로레슬링 팀 멤버인 마샬 폰 에리와 로스 폰 에리, 그리고 지금은 은퇴한 여성 프로레슬러 레이시 본 에리. 이들의 공통점은 사촌지간이자 이들의 아버지들은 물론 할아버지 또한 프로레슬링 선수였다는 겁니다. 근데 또 저주라니까 저 집안에 뭔 일이 생겼을까 좀 무서워지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레슬러들의 할아버지는 철의 발톱이라 불리며 1960년대 미국을 장악했던 레슬링 스타 프리츠 폰 에리. 하지만 이 가족에게 깃든 기이한 수준의 비극 때문에 사람들은 폰 에리 패밀리를 향해 저주받은 프로 레슬러 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리츠가 살아생전 겪어했던 저주, 바로 6 아들 중 5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는 건데요. 에리의 첫 번째 아들 잭이 1959년 7살의 나이에 감전사고로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셋째 아들 데이비드 폰 에리는 1984년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유나이티드 내셔널 챔피언십 벨트 방어전을 앞두고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아, 넷째 아들 캐리 폰 에리 또한 프로레슬러로 활동했는데요. 1986년 26세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 해당 사실을 숨기고 의족을 찬 채로 프로레슬링 선수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다 징역을 선고. 이후 레슬러 업계에서 쫓겨나며 1993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까 그 선수 또한 선수 활동을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어요. 의족을 찬 채로도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이 중독이 되지 않게 그걸 조절하는 게 없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프리츠가 겪은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째 아들 마이크 폰 에리는 데이비드와 닮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압박감과 부담감에 시달리다 1987년 23세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 6째 아들 크리스 폰 에리는 천식, 또 잦은 골절 등 잔병 치레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형들을 따라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게 우울감을 많이 느꼈고, 그러다 5째 형 마이크가 자살한 이후 그 충격에 시달리다 본인 또한 4년 뒤인 1991년 21세의 나이를 원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냐. 그 자식이 부모 먼저 가는 게 가장 큰 불효라고 그러는데. 근데 심지어 자식 중에 둘이나 스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프로레슬링 선수 가문의 영광 뒤에 비극적인 이면. 다시는 이런 저주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의 끝없는 비극. 2020년 7월 한 저택의 수영장에서 한 여성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야? 그 가문의 저주가 시작된 게 분명해. 그녀의 죽음이 저주 때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의문사한 그녀의 이름은 아너 울로스. 맥주 명가로 유명한 G사의 창립 가문 벤자민 기네스의 외손녀였습니다. 가문의 저주라니. 그럼 이런 의미사가 뭐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적인 맥주 명가의 저주. 그 첫 번째 희생자는 G사의 창업자 아서 기네스의 4대 손 윌터 에드워드 기네스였습니다. 1944년 그는 이집트 테러 단체에게 무차별 총격을 당해 사망. 1966년 아서 기네스의 6대 손 패트릭 타라 브라운은 교통사고로 사망.
1978년 기네스 가문의 상속녀 중 한 명이었던 헨리에타 기네스는 우울증을 겪다가 목숨을 끊는가 하면 같은 해 G사 회장의 사촌이었던 존 기네스의 4살 배기 아들 피터 기네스가 교통사고로 사망. 이런 잔혹한 일을 겪고도 저주는 끝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로부터 2년 뒤 존 기네스는 가족과 등산을 하던 도중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극적인 사건들이 진짜 다양한 경로로 일어나고 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네요. 한 명만 저런 있어도 찝찝할 텐데 저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일 때 당시 G사가 되려 독립 반대 정치단체를 후원했다고 하면서요. 조국의 배신자라고 비난. 그래서 G사 창립 가문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암살, 약물 중독, 자살 등 유독 비극이 끊이지 않았던 맥주 가문. 그 많은 비극적인 죽음들은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제는 그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났길 바랍니다.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10위 공개합니다. 5대 저주를 실현시킨 돌. 2005년 영국 칼라일 지역 주민들이 시 당국에 강력히 항의. 그 돌 때문에 우리 모두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당장 철거하세요. 4년 전인 2001년 칼라일의 한 박물관에 설치된 현대 예술품. 7톤 상당의 거대한 바위, 일명 저주의 돌을 철거하라는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많이 있는데? 저주의 내용인가요? 근데 뭐 현대 예술품인데 저게 무슨 저주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나는 근데 저 문구가 뭐 좀 깨름직할 것 같아. 문제는 이 돌에 새겨진 글귀. 나는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모든 머리카락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가는 것을 저주하고 나는 그들이 타는 것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먹는 것을 저주하고 그들이 마시는 것을 저주한다. 아유, 그럼 저 문장들이 전부 저주의 주문 같은 거예요? 돌에 새긴 글귀는 사실 16세기의 저주문. 1525년 글래스고 대주교 개빈 던바가 평소 약탈을 일삼으며 지역민들을 괴롭히던 리버 가문과 그 후손들에게 내린 저주, 일명 저주의 감시였습니다. 모든 저주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악한 고대 저주문을 돌에 새겨 존재를 드러나게 한 탓에 저주가 발현됐다는 겁니다. 영화 보면 뭐 읽어서 막 수백 년간 네. 감싸져 있던 저주가 풀린 뭐 이런 막 그냥 것처럼 봉인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봉인이 풀렸다. 근데 저주가 발현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저주가? 정말 저주의 글귀가 가진 힘이 있었던 걸까요? 2001년 지역 박물관에 이 돌이 설치된 뒤 칼라일 지역에 부지역, 홍수,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도 악화. 이렇게 유독 끊임없이 칼라일 지역의 악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이 저주의 돌을 철거하려던 지역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 고대 저주가 실현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건 뭐 영험한 힘이 있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저주의 돌을 제작한 사람이 16세기 저주받았다는 리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 혹시 저거를 제작하면서 이제 저희 집안 말고 딴 데로 저주를 옮겨주세요 뭐 이런 걸 한 거 아닐까요? 왜 우리 선조만 당해? 그러니까 이놈들아. 딴 데로 돌린 거라니까. 저주를 되돌린다. 그렇지. 자, 하지만 그는 이 저주의 돌이 단지 예술품일 뿐이라고 주장. 결국 저주의 돌은 철거되지 않았고요. 일부 오컬트 매니아들이 저주의 돌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칼라일의 일부 시민들은 그 돌의 저주가 다시 발현되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1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향한 다이아몬드의 저주. 지난 2023년 5월 6일 영국에서 열린 찰스 3세 왕의 대관식. 70년 만에 역사적인 대관식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왕이 그 왕관을 쓰지 않았던데? 그 왕관의 다이아몬드 때문이겠지. 저주를 피하려고 그런 게 분명해.
약 105캐럿의 거대하고 영롱한 자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이아몬드로 알려진 코히누르. 195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생전 즉위식 때 이 코히누르가 세공된 왕관을 수여받았는데요. 그런데 찰스 왕의 즉위식 때 이 코히누르 왕관이 소외되자 코히누르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떠돈 겁니다. 코히누르의 저주란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소유하게 될지어다. 하지만 최악의 불행도 알게 될 것이니 오직 신과 여성만이 그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코히누르를 소유한 남성은 피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남자만 받는다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코히누르는 13세기 인도의 한 광산에서 처음 채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히누르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 인도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 바부르였습니다. 1526년 무굴 제국을 건국한 강인한 황제였던 그는 재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사망. 아이고. 그리고 다음 희생자 무굴 제국 2대 황제 후마윤과 5대 황제 샤자한. 아버지로부터 코히누르를 물려받은 후마윤은 1556년 궁전 도서관 계단에서 낙상,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고요. 역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샤자한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 강제 퇴위. 이후 아그라 요새에 유폐된 그는 결국 감옥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짓고 있던 타지마할만 보이는 아그라 궁에 갇혔잖아요. 아들이 아주 잔인하게 했지. 근데 그 왕도 저 저주의 희생자다. 저 코히누르를 가졌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코히누르 저주의 다음 희생자는 페르시아의 왕 나디르 샤였습니다. 당대 최강의 전쟁 영웅이었던 그는 1739년 무굴 제국의 수도를 침공. 이때 코히누르를 약탈했는데요. 그런데 나디르 샤는 최측근 부하들에 의해 암살. 코히누르의 저주처럼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일 비참한 게 최측근한테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왜 남자한테만 해당이 되냐고요. 아니, 이게 확실합니까? 여자는 다 피해갔다는 게? 아, 그렇습니다. 이 전쟁 배상금으로 코히누르를 손에 넣은 영국 동인도 회사는 1849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코히누르를 헌상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발현된다는 코히누르의 저주가 사실이었을까요? 이후에 코히누르는 영국의 여왕 혹은 왕비의 왕관에 세공돼 전해졌고 정말 신기하게도 코히누르의 저주는 재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찰스 3세 국왕이 즉위한 지금 런던 탑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코히누르. 오랜 세월 많은 남성 군주들을 따라다닌 비극의 그림자 코히누르의 저주는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왜냐면 엘리자베스 2세 왕은 아무 탈 없이 장수하셨잖아요. 엄청 장수하셨죠. 그죠? 네. 야, 근데 좀 안타깝다. 그렇게 크고 아름다웠는데 이 저주가 걸려있다는 게.